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2m 이상 구축물의 콘크리트 파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접촉, 분진, 비산석, 낙하물 등의 위험 원인과 그 예방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안전수칙, 필수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절차를 숙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콘크리트 파쇄 작업 이해, 해체 요령 및 방호거리, 작업 안전조치 및 기준, 파쇄기 조작 및 신호체계, 보호구 및 방호장비 착용, 정리 및 퀴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 이해. 먼저 콘크리트 파쇄 작업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이란 건물 철거를 위해 콘크리트 압쇄기 등의 장비, 즉 크레샤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부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 해체 작업 관련 규정 및 해체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하여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파쇄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압쇄기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유압식 파워 쇼벨에 부착하여 콘크리트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방식입니다. 압쇄공법은 미세진동 파쇄공법으로도 불리며 집게 모양의 유압작동 압쇄기가 압축, 휨 등의 힘을 가해 콘크리트를 파쇄하고 철근까지 동시에 절단하는 원리를 가집니다. 둘째는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는 압축공기나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하는 기구로 통상적으로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됩니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유진동 파쇄 공법으로 불리며 굴착기에 브레이커를 장착하고 유압력을 이용해 콘크리트에 타격을 가해 파쇄하는 원리입니다. 이 공법은 진동과 소음이 비교적 작고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 해체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체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력 해체 공법은 굴착기나 브레이커 등 중장비의 힘으로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법입니다. 전도 해체 공법은 구조물을 일부 절단한 후 중력이나 외력으로 쓰러뜨려 철거합니다. 유압력 해체 공법은 유압 크레샤나 커터 등으로 압력과 절단을 통해 구조물을 분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비폭성 파쇄제 공법은 팽창성 화합물을 주입하여 균열을 발생시켜 조용히 파쇄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콘크리트 파쇄 작업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브레이커는 앞서 설명했듯이 압축공기나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철제 해머는 쇠뭉치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방법입니다. 화약류는 가벼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큰 파괴력을 얻는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 물질을 총칭합니다. 고열 분사기는 구조체를 고온으로 용융시키면서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팽창제는 광물의 수화 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구조체 등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잭앤드하이드로 잭은 구조물의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구조물 부재 사이에 설치됩니다. 절단톱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것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쐐기 타입기는 직경 30에서 40mm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은 도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업으로 견고한 건물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험 요소는 비산석입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업자를 덮쳐 사고를 유발하며 이는 파쇄 작업 특유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라도 안구에 충격을 줄 경우 영구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비 접촉 사고입니다.
작업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 예를 들어 압수액이나 브레이커의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기계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분진 문제입니다. 작업 중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여 작업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실리카 성분을 포함한 콘크리트 분진은 폐 질환, 규폐증,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의 위험성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2m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을 할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1번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2번 작업 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번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4번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5번 그 밖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모든 작업자가 통일된 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 및 방호거리. 다음은 콘크리트 해체 요령 및 방호거리입니다. 안전한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해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체 대상 구조물의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특성,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등의 구조, 치수, 층수, 건물 높이, 기준층 면적, 연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재별 치수, 백은 상태, 그리고 해체 시 주의해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해체 시 방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 장재의 유무도 확인합니다. 또한 설비기구, 전기 배선, 배관 설비 계통의 상세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건립 연도와 사용 목적을 파악합니다. 구조물의 노후 정도, 화재 및 동해의 유무, 그리고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현황도 조사해야 합니다. 사전 조사의 일환으로 해체 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 각도, 낙하 반경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를 측정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체물의 집적 및 운반 방법과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 현황도 포함됩니다. 잔재 위험물 또는 가연 물질, 예를 들어 공장 등에서의 무기산류나 유기산류의 취급 여부도 조사하며 이중 슬래브 안의 침전물 유무 등 해당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들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사전 구조물 조사 이행 여부의 핵심 확인 사항 또한 중요합니다. 사전 조사 보고서에는 구조 개요, 기존 도면, 보강 이력, 집안 및 기초 영향, 인접 구조물 영향 평가, 그리고 설비, 전기, 가스, 매설물 격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계획서가 요구 항목, 즉 조사 내용, 공법, 장비 등을 충족하고 현장 맞춤 위험성 평가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 2번은 구조물의 균열 및 부재 상태 평가의 정확성입니다. 균열 도면과 결함 분류, 예를 들어 미세, 중간, 중대 등으로 분류하고 보강, 지지, 제외 구역 설정, 공법 변경 등의 조치 계획이 작성 및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배치, 작업 반경, 하중 경로를 반영한 구조 안전성 검토서가 존재해야 하며 파쇄 순서와 구획이 스팬 바이 스팬 또는 상부에서 하부로 등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 3번은 낙하 및 반발, 즉 비산과 탄착 위험 요소가 식별되고 문서화되었는가입니다. 작업 계획서의 보호거리 방어구 유형 및 규격 출입, 통제, 절차, 승인권자, 해제 조건, 그리고 감시자 배치가 수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비산 및 낙하사고 대비 초동 대응, 예를 들어 대피 경로 집결지, 응급구조 소화기 배치가 지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가 필수 점검 항목 중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격리는 전기가스 수배관 소방통신을 완전 차단하고 로그아웃, 태그아웃 기록과 같은 확인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진, 소음, 진동 관리를 위해 습식 파쇄, 국수 집진, 살수 계획을 세우고 주변 민원과 균열 감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성면이나 유해물질이 해당될 시에는 별도의 성면 조사 및 해체 계획서, 예를 들어 밀폐 음압, 폐기물 밀봉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풍이나 악천 후 시 타워 크레인 기준 등 현장 기준서에 연동하여 작업 중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파쇄기 및 브레이커 조작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공통신호체계 및 감시자 상시 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콘크리트 파쇄 공법입니다. 주요 콘크리트 파쇄 공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쇄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둥, 벽체, 슬래브, 두께 1m 이하의 구조물에 적용되며 미세 진동 파쇄 공법에 해당합니다. 특징으로는 진동과 소음이 비교적 작고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 해체 공법입니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묵은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슬래브, 기둥, 보, 기초 구조물에 적용되며 유진동 파쇄 공법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핸드크라셔, 워터제트, 화약류, 팽창제, 절단톱, 잭, 쐐기 타입기, 고열 분사기, 절단 줄톱 등의 기타 공법들이 해체 상황에 따라 병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해체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 작업은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번 상부에서 하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합니다. 공사 시작 전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 엔지니어링 설계 조사가 필수입니다. 건축물은 상부부터 안전하게 해체한 후 하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벽과 외부 계단, 구조 부재 등을 우선 해체하여 내부 접근과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2번 소규모 분할 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파쇄하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므로 작은 구역씩 분할하여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분할 구역마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해당 구역의 더스트, 노이즈, 진동 등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적 영향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3번 철근 절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파쇄로 철근이 노출되면 낙하 및 걸림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절단기로 즉시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철근 절단 시 진동 및 비산을 최소화하는 전문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절단 작업 시 안면 보호 및 호흡기 보호 등 개인 보호 장비, 즉 PPE 사용이 필수입니다. 4번 분진 및 비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살수 장치는 분진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해체 작업 구역 주변에는 방진막, 흡음판, 방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비산물과 소음을 제한합니다. 또한 작업 중 분진 및 작은 파편은 빗자루나 진공 청소기 등을 이용해 즉시 제거하는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 작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반경 및 안전 거리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 중 하나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입니다. 콘크리트 압쇄기 등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 중인 장비의 작업 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콘크리트 파편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파편 비산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구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작업 시 대피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벽이나 기둥 등을 전도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 거리를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해야 하며 전도 작업 시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 안전조치 및 기준. 다음으로 작업 안전조치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호시설의 설치 및 점검입니다. 해체 작업 시 구조물 주변에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작업자와 주변인 보호를 위한 1차 안전장치입니다. 방호용 울타리를 해체 구조물 외곽 전 구간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울타리 높이는 통상 1.8m 이상으로 하고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울타리의 연속성, 고정 상태, 출입 통제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하물 방호망 및 덮개도 필수입니다. 상부 파쇄 작업 시 낙하물 방호망이나 캐치 플랫폼을 설치해야 하며 개구부, 즉 창이나 투입구에는 낙하 방지 덮개 및 차폐판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방호망의 파손이나 이탈 여부,
덮개의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구역 외부에는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금지 표지판과 차단줄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인가자 진입통제 절차가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거리 확보 및 파쇄 공법별 특화 조치입니다. 파쇄 작업은 비산, 낙하, 분진 발생 위험이 크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특성별 방호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해체물 전도, 낙하, 비산 범위를 고려한 작업 반경을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구조물 높이의 1.5배 이상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감독관은 실제 현장 안전거리와 계획서 거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쇄 공법별 특화 방호시설로는 콘크리트 파쇄기나 브레이커 사용 시 비산 차단벽, 예를 들어 하판이나 방호판을 설치하고 장비 반경 내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고소부 파쇄 시에는 낙하물 방호막 및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지상 출입 통제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분진과 소음 억제를 위해서는 살수 장치를 가동하며 건식 작업은 금지해야 합니다. 이동식 방진벽이나 흡입 집진기를 병행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호 조치를 통해 비산석 충돌로 인한 작업자 부상을 예방하고 낙하물로 인한 인접 건물, 차량, 보행자 피해를 차단하며 분진 확산을 억제하여 호흡기 질환 및 민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작업 일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 공법은 해체 대상물 조건에 따라 여러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 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기계나 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기 운전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격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해체물의 집적 및 운반 방법은 사전에 계획하고 안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 비상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쇄기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쇄기 중량 및 지지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압쇄기의 중량과 작업 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압쇄기 부착은 금지됩니다. 전문가 선임은 필수입니다. 압쇄기 부착 및 제거에는 경험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수 점검도 중요합니다. 압쇄기 연결 구조부는 윤활 유칠과 수시 보수 점검이 필요하며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 구조부의 안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압쇄기 날은 마모가 심하므로 적기에 교환해야 합니다. 대형 압쇄기 사용 시에는 집안 또는 구조물 슬래브의 안전성을 사전 확인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 중기전도 방지 또는 붕괴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소 해체 작업 시 중기의 작업 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을 해체 시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하는데 이때 중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파쇄기 조작 및 신호 체계. 파쇄기 조작 및 신호 체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브레이커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입니다. 대형 브레이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압쇄기와 유사하게 중량과 지지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은 금지해야 합니다. 브레이커 부착 및 해체 시에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수 점검은 유압 작동 구조와 연결 구조를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유압식의 경우 유압 호스가 새거나 막힌 곳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체 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순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슬래브, 보, 벽체, 기둥의 순으로 파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 원칙입니다. 공통 작업 신호 및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쇄 작업은 중장비를 이용한 공동 작업이므로 통일된 지시 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에 직결됩니다. 사전 교육을 통해 모든 작업자는 동일한 신호 체계를 숙지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제각각 다른 신호를 사용하면 중장비 오작동, 불필요한 대기, 그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착수 전 공통 신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작업 전 회의 때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적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호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하며 중복되거나 모호한 표현을 배제하는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신호를 사용하여 작업자, 감독자, 중장비 기사 모두가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음과 분진이 심한 해체 현장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신호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소통 방식을 다중화해야 합니다.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며 일반 지시와 비상 상황, 즉 즉시 정지 및 대피를 구별할 수 있는 특수 신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신호 체계와 현장 변경 사항은 작업 일지 및 안전 회의록에 기록하여 모든 작업자에게 공유하는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신호 체계와 소통은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신호가 표준화되면 장비 대기 시간 및 작업 지연이 최소화되어 작업 효율이 향상됩니다. 더 나아가 명확한 신호 규정을 사전 교육하고 준수하면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주와 감독자의 안전조치 이행 입증이 가능하여 법적 책임 준수에 유리합니다. 공동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상호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구 및 방호장비 착용. 개인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즉 PPE는 작업자가 직면하는 물리적,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직접적인 방어벽 역할을 수행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공학적 방호장치나 관리적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산물, 낙하물, 분진 노출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구는 마지막이자 확실한 생명줄이 됩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 특유의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비산석에 대한 방어는 매우 중요하며 고속으로 튀는 콘크리트 조각은 얼굴과 눈,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분진 발생은 앞서 언급했듯이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하며 소음 노출은 청력 손실을 가져오고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은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파쇄된 잔재가 발목, 다리에 떨어질 위험, 주변 장비와의 협착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구를 미착용할 경우 영구적인 안구 손상, 누적 노출로 인한 규폐증 및 폐암 위험, 회복 불가능한 난청, 그리고 발목 골절 및 절단 사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다음 보호구의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모는 낙하물과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합니다. 보안경은 비산물과 분진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이는 비산석 충돌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장갑은 손의 베임, 찔림, 마찰로부터 손을 보호합니다.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대형 브레이커 등 고소음 발생 작업 시 청력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안전화는 발의 부상과 미끄럼을 방지하며 안전장갑은 손의 베임, 찔림, 마찰로부터 보호합니다. 방진 마스크는 분진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며 특히 분진 발생 구간에서는 마스크와 국소배기 장치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개인 보호구, 즉 PPE 착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비산 방어 조치로서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파쇄 공법의 특성에 따라 분진 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살수 작업 시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가 서로 상황을 확인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시에는 잔재 위험물 또는 가연 물질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 예를 들어 무기산류나 유기산류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정리 및 퀴즈.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파쇄 작업의 핵심 정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번.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입니다. 구조물의 특성, 예를 들어 재질, 철근 배근 상태, 노후도를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 순서, 장비 배치, 긴급 대응 절차를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 검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2번. 작업구역 통제 및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안내표지와 차단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산 및 낙하 위험 반경을 고려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와 장비 이동 통로, 그리고 피난 경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3번. 적정 장비 사용 및 숙련된 작업자 배치입니다. 파쇄기, 차감기, 고소작업대 등 장비 상태 점검 및 정기검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장비 운전원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작업 전 장비 사용법 및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4번. 명확한 신호체계 및 소통입니다. 작업자 간 통일된 수신호 및 무전 신호 규정을 적용하고 공동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며 상호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음과 분진 환경에서도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번. 개인 보호구 및 방호장비 철저 착용입니다.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 마스크, 안전화, 장갑 등 PPE를 전면 착용해야 합니다. 비산석, 분진, 소음 등 복합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관리자는 PPE 착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6번. 분진 및 유해 물질 관리입니다. 살수장치 가동 및 방진막 설치로 비산을 억제하고 유해 물질 존재 여부를 측정 및 관리하며 작업자 보호를 위해 마스크와 국소배기 장치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광물의 수화 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구조체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화약류, 2번 절단톱, 3번 브레이커, 4번 팽창제. 정답은 4번입니다. 팽창제는 팽창성 화합물을 주입해 균열을 발생시켜 조용히 파쇄하는 비폭성 파쇄제 공법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해체 공사 전 해체 대상 구조물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조적 특성 및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기 위함, 2번 작업 계획을 안전하게 수립하기 위함, 3번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함, 4번 비산 각도, 낙하 반경 등을 예측하여 방호 조치를 계획하기 위함. 정답은 3번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험을 파악하고 방어하는 것이 조사 목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압쇄기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 작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다. 2번 파쇄된 콘크리트 잔해물을 즉시 분류하여 재활용한다. 3번 작업 중인 차량 및 건설 장비의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번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가까이서 작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작업 중인 차량 및 건설 장비의 작업 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분진 억제를 위한 예방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 반경 내 CCTV를 설치하여 기록을 남긴다. 2번 파쇄 공법의 특성에 따라 분진 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3번 파쇄 작업 전 작업자 전원의 체온을 측정한다. 4번 작업 후 파쇄된 잔재물을 전량 외부에 반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콘크리트 파쇄 시 발생하는 분진 억제를 위해 살수시설 설치가 강조됩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